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요즘 연이은 하락장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정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주기에도 정말 부담이 없고 내가 장기 투자하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미국에는 소위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이렇게 3대 지수가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S&P 500입니다. S&P 500이 뭐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기업의 규모나 유동성, 산업 대표성을 감안해서 선정한 보통주 500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지수입니다. 여기에는 공업주 400 종목, 운수주 20 종목, 공공주 40 종목, 금융주 40 종목 이렇게 총 500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500 종목을 합쳐서 S&P 500 지수라고 합니다. 이 S&P 500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ETF 중 하나가 바로 SPY고요. 이 SPY의 구성 종목을 보면 애플, 마소,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버크셔 해서웨이, 엔비디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메타 플랫폼스. 세부적인 퍼센티지는 제가 편의상 생략을 했는데 애플이 6.87%로 가장 높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1.31%로 상위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기업을 합치면 약 28.15%로 투자가 되고 아까 총 500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90 종목이 약 72%로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expense ratio 이게 운용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09% 뭐 거의 공짜 수준입니다. 근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SPY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IVV도 있고 VO도 있습니다. 그럼 SPY, IVV, VO 이 세 개의 차이는 뭐냐? 운용사가 다를 뿐입니다. 각각 운용사는 다르지만 기초 지수는 S&P 500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수익률도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운용 수수료인데 아까 SPY는 0.09%였죠. 근데 IVV와 VO는 0.03%입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기초지수가 똑같아서 수익률도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수수료가 싸다? 당연히 SPY보다는 IVV와 VO에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동안 SPY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냐? 아무래도 대표성이라는 걸 무시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총도 가장 높고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아무래도 안정성에서도 가장 높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보통 S&P 500 ETF를 소개할 때는 SPY가 표준이 됩니다. 아주 자세히 보면 종목 간의 그 비중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사실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IVV는 상위 10개 기업의 28.28%, VO는 29.33%로 투자가 됩니다. 자, 그럼 수익률 비교를 직접 해볼까요?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을 봤을 때 VO가 75%, SPY 74.77%, IVV 74.44%. 5년 수익률 차이가 1%도 안 난다는 것은 사실 오차범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은 그냥 똑같다고 보는 게 맞겠죠. 차트를 얼핏 보면 파란색 라인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주황색과 하늘색이 또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거의 똑같다 보니까 얼핏 보면 그냥 라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그냥 똑같은 종목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올해 들어서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S&P 500 대표 SPY와 QQQ,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렇게 6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SPY가 마이너스 13%, QQQ 마이너스 21%, 테슬라 마이너스 27%, 엔비디아 마이너스 37%, 페이스북 마이너스 46%, 넷플릭스 마이너스 66%. 확실히 SPY의 낙폭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ETF와 개별 종목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종목만 따라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SPY나 QQQ 같은 경우는 각각 500종목, 100종목의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S&P 500 같은 경우는 QQQ에 비해서 종목 수도 5배가 더 많은 데다가 심지어 금융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로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금융주는 금리 인상이 수혜주기 때문에
주가 방어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주가가 다시 떡상하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상승폭은 가장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PY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굉장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추천하기에도 가장 부담이 없는 것이고 욕먹을 가능성도 가장 낮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은 전부 다 미국 직투로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초보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ETF가 있는데 얘는 그냥 국내 증권사에서 원화로 바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카카오 매수하듯이 똑같이 매수하시면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접근하시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 주당 가격은 약 13,400원 정도 하고 종목 코드는 360750입니다. 펀드 보수는 연 0.07%로 역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요즘 주식하기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수수료 싸지, 미국 주식을 국내에서 편하게 원화로 매수할 수 있지, 옛날에 번거로운 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에 직접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지. 정말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타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미국 직투 ETF로 말씀드릴 때 SPY를 표준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S&P 500도 타이거가 사실 가장 시총이 높고 무난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뭐 뒷광고 같은 거 아니고요. 저는 광고 일체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VOO, IVV,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타이거 미국 S&P 500까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이 정도면 감이 오셨을 겁니다. 500 종목을 평균 내서 지수화시키고 그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ETF고 변동성이 작으니까 하락장에 강하고 대신에 대세 상승이 왔을 때는 기대 수익률은 조금 서운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